네, 안녕하세요. 배치 슈퍼맘입니다. 제가 직영을 늘리느라 바쁘기도 했고 건강 상태도 안 좋아서 제가 한 2년 동안 채널 운영을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좋은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뵈려고 다시 찾아왔고요. 자, 오늘은요, 우리 대치동의 스카이 멘토링이라는 영재센터를 운영하시는 저희 이종만 대표님을 모시고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보를 좀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준만입니다. 대표님 그 네. 티처스 26회 잘 봤습니다. 아유, 네, 창피합니다. 화면빨 잘 받으시던데. 아, 지금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다들 그러세요. 오셔가지고 실물이 훨씬 나요. 뭐 네네네네. 네, 저희도 독학학원이기 때문에 윈터스쿨을 운영하잖아요. 네. 근데 부쩍 올해 네. 겨울에 윈터스쿨에 네. 중3들 문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원래는 중3이나 예비 고1이 좀 어린 관계로 네. 윈터스쿨 힘들다고 많이 안 왔었거든요. 주로 네. 예비 고3이나 이렇게 많이 네. 왔었는데 네. 그래서 자,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고교 학점제는 이제 자신의 그 진로에 맞게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좀 하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이렇게 전공이 바뀌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럼 자기 자신의 진로에 맞게끔 대학교에 배우던 것을 고등학교에 일부 배워서 대학교로 가자. 그거를 이제 대학교에서 인정을 해주는 고교 학점제라는. 또 하나의 특징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3학년 되면 무조건 졸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192학점이 돼야만 졸업을 시키는 이제 유급도 발생하는 대학교처럼 고등학교도 그렇게 학점제로 운영을 해서 졸업을 시키자. 네, 이런 취지가 이제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학교처럼 바뀌는 거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과연 이제 입시는 네. 어떻게 이제 변할까요? 그게 이제 아마 지금 중3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불안하니까 학원을 많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올해 이 자사고,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에 따라서 이제 어디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건 이제 좀 이따 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불구하고, 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학원가에는 고교 학점제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지 학원가에는 중3 학생들이 부쩍 늘었어요. 예, 예, 그 불안감 때문에 그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뭐 맨날 이렇게 인터뷰도 오고 뭐 네네네. 심지어는 뭐 신문사 기자님도 뭐 이렇게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뭐 이렇게 왔는데 저는 별로 대답을 안 했어요. 실은 왜냐?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이게 고등학교에 맞춰진 것이 대학교 들어갈 때 입시에 과연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2028년도가 돼봐야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지침이 이렇다는 것 뿐이지 입시에 이게 어떻게 되겠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거에 가늠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서울대학교가 2028년도가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게 나온 지 한 달뿐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서울대학교가 가는 거대로 다른 대학교도 가겠죠? 네. 근데 서울대학교가 애매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수시, 정시 다, 이 내신, 또 정시에서도 수능 60%, 그 다음에 내신 40%, 직유는 뭐 내신 60% 이런 식으로 지금 8대2가 되던 것이 거의 절반으로 왔다 갔다. 어떤 게 절반? 그러니까 내신이랑 수능이 그렇죠. 비중을 그런 식으로 거의 왔다 갔다 4대6과 6대4 이런 식으로 바뀌어놨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 내신 비교과를 과연 얼마만큼 이제 반영을 할 것이냐가 문제죠. 예, 반영할 것이 문제인데 저는 그래도 우리 아시겠지만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수시에서 내신 비교과를 본다 하더라도 내신 점수가 우선이 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크게 좌우를 안 한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학점도 내신 네네네.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네네. 자, 여기에 핵심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수시 컨설팅 해갖고 비교과도 하고 생기부도 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학에서는 생기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을 이미 알아요. 학생들이 지금 써오거나 대충 하거나 그 다음에 생기부 글자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다는 걸 대학에서는 압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좀 더 강화시키고 있는 분위기고 내신 위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올해도 그래요. 올해도 보면 거의 내신 점수 위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비교과도 신경 써야 되는 걸 맞지만 내신 점수를 먼저 채워라. 그래서 일단 자기 주도가 철저하게 되지 않고는 힘들다는 게 나는 첫 번째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일단 올 1등급에 맞게끔 내신 철저히 준비하고 자기 주도를 시켜라. 예,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변화하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리를 하면 네. 일단은 첫 번째는 내신을 네.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하는 그렇죠. 거고, 그 다음에 비교과를 챙겨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수능 최저가 강화될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훨씬 강화되죠. 그죠? 훨씬 강화되고 음. 지금 이제 수능도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수능도 문제가 너무 꼰다. 본 취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수능 문제 유형도 바뀌고 지금 실험을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수능 문제 유형도 바뀔 겁니다. 바뀔 건데 좀 더 다각화해서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평가하자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능 최저, 내신, 그 다음에 비교과에 따른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집요한 진로 역량, 진로 역량. 네. 세 번째, 이게 진로 역량의 비교과가 되겠죠. 세 번째 수능 최저. 네, 이렇게 3박자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우리 현재 중3, 즉 예비 고1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1들이 이 과목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요. 네,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도 나중에 수능에 들어가게끔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이제 바뀌는데 1학년 교과도.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이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 가장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그 맹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 이제 흔히들 잘 모르시는 그 전문가들이 이제 강연에서나 들을 수 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구분을 해드릴게요.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 첫 번째 우리 현재 공통 과목과 일반 과목과 진로 과목이 있어요. 공통 과목은 국민 공통 과정에서 1학년 때 배우는 거. 네네. 일반 과목은 2학년 때 내신 9등급제로 들어가는 거. 네. 진로 과목은 A, B, C 성취도로 들어가는 거.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들어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진로 과목은 A, B, C 세 개로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네. 특히 과학 2 부분.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탐구에서 일부 부분. 뭐 이렇게 이제 진로 과목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에서는 그런 2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세분화시켜졌습니다. 네. 뭐 세포, 그 다음에 뭐 정치와 법,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자신의 진로에 맞게끔 세분화됐거든요. 근데 세분화됐는데 이게 진로 과목이 아니라 일반 과목으로 들어왔어요. 5등급제로. 그러면 그것도 다 내신에 반영되는 그렇죠. 거예요? 5등급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네. 실제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자, 200명입니다. 200명 중에서 그 진로 선택함으로 생명, 물리, 나는 뭐 생명과학과 갈 거야. 난 물리, 전자공학과 갈 거야. 그 다음에 나는 행정학과 가서 법으로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눌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게 전체가 아주 세분화지면 8과목, 9과목으로 나눠졌어요. 문과, 이과막 해가지고. 근데 네네네. 그럼 애들이 다 취재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5등급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9등급제보다 내신 따기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네요. 그 모집단이 작아지니까. 당연하죠. 네. 자, 그러면 네. 실제로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네. 그럼 유리한 고교를 선택하는 유형은 어떤 게 더 유리할 건지?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고교학점제에 가장 유리한 학교는 그래도 자사고 특목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진로에 맞게끔 특수한 과목을 듣느냐예요. 그렇다면 그런 내가 들을 수 있는 과목을 아주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일반 학교는 그런 다양한 과목들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냐?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죠. 들을 수 있는 애들은 없을 것이고. 저는 그래서 특목 자사고가 고교학점제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을 안 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네. 그 과목들이 그래도 보통 선택하는 것만 이렇게 선택하는 쏠림 현상들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자사고가 왜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도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물리 응. 선택자가 없어서 개강을 안 하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근데 실은 대학에서는 물리 점수를 높게 찍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근데 물리를 안 들었는데 이래버리면 저는 물리 학교에서 없어서 물리를 못 들었어요. 자, 그건 이제 어떤 정책상으로 물리를 들을 수 있게끔 이제 다른 학교랑 연합 수업이라든가 이렇게 하긴 할 겁니다. 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에서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맹점들이 아직 많다는 거죠, 제 말씀이. 근데 예, 과연 그래서, 그것들이 네. 해결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들끼리 연합해서 네. 되는 게 아니요, 과연 그건 할 될까요? 겁니다. 할 건데 연합화해서 했을 때 과연 생기부 기록이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까? 저는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행이 돼봐야 시행이 돼봐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뚜껑을 맹점들이- 열어봐야 하는 네, 거군요. 맹점들이 있습니다. 네. 열어보고 굉장히 지금 제 복잡하네요. 맹점들 제가 간략하게 맹점들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 네. 그러면 네. 지금 우리 고교학점제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대학을 가기에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현행 입시 제도보다? 실은 저는 또 이게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고교학점 그 학생부 종합전형도 많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줄었어요. 왜 그러냐? 축소됐어요. 네네. 축소된 게 두 가지 축소됐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인원도 축소됐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옛날에는 수능 체제가 없었는데 지금 수능 체제가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영역은 줄은 거예요. 자소서도 네, 자소도 없어졌지만 독후 예. 활동도 네, 좀 그렇죠. 축소되고. 이거 독서도 없어지, 네. 봉사도 없어지. 네. 그냥 결국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교학점제를 했을 때 대학에서 더더군다나 그렇게 역량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게 아직 좀 의문입니다. 솔직히 이게 그런 평가 기준이 새롭게 나와가지고 뭔가 지금 학생부 지금 시스템도 학교 상황 교육부 이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일단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다. 시행을 네, 해봐야 그래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일단 내신을 열심히 하셔라. 일단 내신 네, 공부 열심히 내신 해야 공부 되는 하셔라. 거고, 그다음 수능 체제도 강화되기 때문에 네, 수능 네, 공부도 네, 해야 네. 되는 거고, 네, 네, 근데 수능 네. 공부에 있어서 뭐 1학년 과정도 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네. 1학년 과정도 놓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현재 예비 고1이 공부를 했을 때 일단 내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수능 공부도 좀 챙겨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선택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과목들이 여러 가지 네. 있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내신 열심히 하라는 게 자기주도 열심히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하려면 뭐예요? 자기주도, 지가 열심히 하는 자기주도가 돼야 그걸로 내신 따놓고 준비하면서 비교과도 챙기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주도라는 건 전 꼭 내신에 국한되고 싶지 않아요. 비교과까지 챙기는 것이 다 자기주도 역량 중에 하나다. 자, 우선순위는 그건 뭐냐? 일단 교과, 그 자기주도 역량 중에 하나, 교과, 비교과 두 번째. 그게 총칭해서 자기주도 역량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선택 과목도 일반 네. 내신으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자, 그것들이 이제 모수가 작을 때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디테일한 뭐 경제나 정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학원을 다니면서 내신을 딸 수가 없으니 못해요. 그럼 학생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인강을 듣고 공부하는 습관도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인강도 들어야 되고요. 저는 저번에도 대표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강으로 소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그 과목을 듣고 싶어도 인원수가 없어서 못 들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기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나중에 또 아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인강을 통해서 본인이 소화를 못 시킬 겁니다. 근데 이제 인강이 단점이 있죠. 네. 획일화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내신 시험은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위주로 낸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렇죠. 지금 사회 과목이 특히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학원에서 공부를 해도 프린트에서 프린트해서 내니까. 근데
웃기는 건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공부 안 하고 가도 되잖아. 아니 네가 뭘 알아야 그 선생님들이 뭘 강조하는지 알지. 예, 그러니까 미리 그래서 그거는 공부를 좀 보편적으로 다 한 번씩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건 인강을 통해서 하고 진짜 변별력이 있는 거는 뭐 학원이라든가 대치동에서 그런 강좌가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아, 온라인 실강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음. 저희가 이제 그 지방에도 좀 분원이 있고 그런데 이 투 과목이 제일 문제가 돼요. 선택 과목의 투 과목이. 지금 투라는 말은 이제 사라졌고 아. 이제 세분화 과목. 네네. 네, 그냥 아니 여러 지금 과목 있으니까. 현행 애들도 사실 내신 네. 따기 위해서 공부를 뭐 네. 화투, 물투 이런 거 선택해서 하는데 네. 없어요. 해주는 없습니다. 학원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강을 듣자니 네. 너무 헤비하고 너무 어렵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학회들이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그 맞아요. 맞아요. 일부에서는 이 고교학점제 딱 나오면서 우리 일부 스님들 이 저기 컨설턴트라든가 스님들은 그랬어요. 이거 뭐 인강 해석만 좋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로비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인강 회사들은 좋아졌어요, 실은. 그렇죠. 다 근데- 소화가 안 되니까 예, 인강을 들어야 그렇죠.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만한 선생님들이 또 아니죠. 거기서도 내진 않을 테니까. 예, 그래서 수업한 거 위주로 내야 변별력도 있을 것이고 수업에 들어올 그 수업에 또 집중을 할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소수의 어떤 그 수업들을 한번 나중에 좀 그 저희한테 좀 문의하시면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또 네.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고교 학점제의 실효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 네, 열어봐야 알겠지만 서울대 기준이 아마 보편화가 될 것이다. 계속 반복되면서 강조를 하는 것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실효성 말씀드리면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네. 수능, 내신, 비교과 이 세 개를 두겠습니다. 네. 가장 큰 거 수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많으니까 예, 수능 최저. 그러니까 지방에서 1등급, 5, 1등급 나와도 수능 최저를 맞추면 갈 대학은 많다. 네, 첫 번째 수능. 두 번째 내신. 내신이다. 내신 1등급을 나와야 다른 애들이랑 또 갈 테니까. 그 다음에 비교과. 이렇게 우선순위를 저는 그렇게 두고 싶어요. 고교학점제가 된다 하더라도. 다만 수능은 지금 수능과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형식이 바뀔 것이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네.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지금 다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자 고교학점제에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 시간에 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네. 조금 더 준비를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좀 이렇게 테마별로 좀 네, 끊어가지고 네, 오늘은 뭐 저희가 첫 시간이니까 그렇게 총론으로 네, 네, 영상을 총론으로 이렇게 좀 하시고요. 찍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분화해서 좀 이렇게 가셔야 좀 이렇게 딱딱 와닿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이렇게 Q&A도 네. 사이트에다가 Q&A도 올려놓으시면 네. 그거 답변 드리는 재미도 부모님들도 쏠쏠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댓글로 Q&A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그거를 참고해서 다음번 영상을 참고해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은 조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네, 네, 네. 찍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